여러분들 왜 신경치료가 이름 자체가 신경치료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가 너무 아프다. 치과 가게 생겼다. 돈 주고 가서 아파야 되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입니다. 네,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신경치료가 이름 자체가 신경치료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의학적인 용어나 그런 내용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 치과 간다고 한다면 치과에서 뭐부터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가 너무 아프다. 치과 가게 생겼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시겠어요? 돈이죠. 돈 생각하니까 머리 아픕니다.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아, 그러니까 신경치료거든요. 그럼 그것만 그렇게 신경이 쓰이느냐? 돈 주고 가서 치과 가가지고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는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돈 주고 가서 아파야 되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입니다. 네, 사람이란 존재는 아프지 않고 잘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병장수라는 말도 있죠. 병이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 자체를 사람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아프면 고침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신경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예전 말 중에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가지의 복 중에 한 가지가 이 치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탄탄하게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자체도 하나의 육신적인 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은 치과도 가야 합니다. 또 괴롭기도 합니다.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경치료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네, 먼저 신경치료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 가장 먼저는 공포심이죠. 사람이 아프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갈 때 무섭습니까? 안 무섭거든요. 치과 갈 때만큼은 꼭 무섭습니다. 굉장히 두렵거든요. 가장 큰 공포심을 느끼는 병원이 이 치과라는 겁니다. 그럼 왜 치과는 무서울 수밖에 없을까? 아무래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치아에 대한 부분, 입속 안에 대한 부분을 치료를 받다 보니까 공포심을 더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 가서 이 소리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드릴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이를 갈면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마취할 때의 주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가지고 막 잇몸에다 넣고 이에다 놓고 하면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가기 힘든 병원이고 두려운 곳이고 치료받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치과에서 보통 정기검진 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검진도 받아가지고 평소에 생활습관 잘 기르라. 충치가 생기지 않게끔 잘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어떻습니까? 치과 가는 것 자체가 공포다 보니까 아파야지만 가는 게 치과거든요. 잘 안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치과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건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바로 돈에 대한 부분이죠.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치과 가면은 돈이 많이 깨집니다. 치과 보험이란 것도 있어서요. 치과 보험을 통해 가지고 공제받는 부분이나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치과 보험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치과 보험에 들어가지고 이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치과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조금 더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여러 개 할 거가 아닌 이상은 치과 보험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목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을 잘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치과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받는 이 치과에 대한 그 내용은 다른 나라보다 혜택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기 싫은 이유 2가지 든다면 첫째는 공포심, 둘째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경치료가 있잖아요. 네, 신경치료할 때 이 과정, 심리 변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치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언제 가느냐? 아플 때 간다는 거죠. 대부분 이가 아팠을 때 치과를 가게 되니까 이 아픈 고통을 줄이고자 치과를 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치과 가서 어떻습니까? 또 아프다는 거죠. 또 아플 걸 생각하면서 치과에 찾아가니까 그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 역시도 이번에 치과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23년도 나름대로 치아를 잘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치과만큼은 잘 가지 않아야겠다. 사실은 좀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치과에 가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 전체적인 치아를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경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사용을 하시다가 더 불편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치과 치료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인내일을 떼어놨었고요. 이번에 조금 시릿시릿하고 바람 불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고침받기 위해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가서도 아플 생각을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 개소리야! 실제로 이 첫 번째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는 지금 신경치료를 5번 정도 받았고요. 지금 1번 남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부터 이 4번째까지는 전부 신경치료를 받았고 이 5번째 찾아갔을 때 본을 떴고요.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이 남았는데 지금 지르코니아라는 재질로서 이에 끼우는 과정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사실 지금 5번 갈 때마다 마음이 좀 많이 괴로웠거든요. 첫 번째 갔을 때 어땠을까? 근데 처음에 치과 찾아가서 그렇게 신경치료할 때 주사 놓지 않습니까? 신경치료한다고 하면서 마취 주사를 2만 원 집어넣거든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마취 주사도 아팠고요. 마취를 했다곤 했지만 사실 마취가 저는 잘 되는 케이스가 아니었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진통제 먹고 잤습니다. 2번째 찾아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신경치료를 했는데 치아 자체에 근간 자체에 심어져 있는 신경들을 다 긁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이 2번째 과정에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또 마찬가지로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잠을 잘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자체는 잔신경들을 긁어내는 과정들인데 사실 신경을 긁어낸다는 게 말이 쉽지 살아있는 그 치아 자체를 이렇게 긁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신경이 다 있는 것들을. 그건 어느 정도 마취를 놓고 죽여놓은 상태에서 긁어놓고 나니까 마취가 풀리고 난 다음에는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번째, 4번째까지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보통 첫 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2번째, 3번째부터는 고통이 좀 덜 하다라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 할 때마다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할 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어금니 쪽에다가 마취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왜 마취하고 난 이후에 뭐 이렇게 뾰족한 거 가지고 긁지 않습니까? 눈물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치과 가면은 보통 참는 게 어떤 미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뭐 남자니까 이 정도 좀 참을 수 있겠지. 이 정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치료할 때 나머지 신경들을 긁어내면서 사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신경이 어떻게 긁혀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2번째 그 신경치료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아니 왜 반응이 없지? 그 얘기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아프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아픈 부위를 찾아가면서 긁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좀 안 아플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셔서 아픔을 느끼게 되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신경치료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경치료 안 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뽑아버릴 때까요? 신경치료를 안 하는 방법은 관리를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신경치료를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어린 유아들 같은 경우도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 지금 5살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 가가지고 은으로 이를 떼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충치가 생겨가지고 벌써 떼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라서 신경치료 같은 건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너무 먹을 게 풍족하기도 하고 간식들이 너무 당분이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당뇨에 걸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단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치아가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신경치료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관리를 잘하면 신경치료를 안 받겠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어떻게들 얘기합니까? 치과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죠? 양치질 잘하세요. 음식 먹고 난 이후에는 치간 치실 이용하세요. 이 잘 닦으시면 됩니다. 살살 닦으시고 구석구석 닦으세요.
그럼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 영상을 보시고 신경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하는 거 배웁니다. 하루 3번, 3분에 걸쳐서 구석구석 잘 닦아야 된다는 거 이미 다 배우고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치과에 가는 이유는 그 배운 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부분만 잘하면 신경치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번에 신경치료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 잘하면 신경치료는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치통에 대한 부분도 하나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가 아프면 만사가 참 귀찮고 힘듭니다. 그만큼 사람이 씹는 것, 먹는 것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치아 자체가 아픈데 불편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치과 치료는 참는 게 아닙니다. 참으셔서 되는 거는 없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지셨을 때 바로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좋은 치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치과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 아프게 하는 치과요? 아니면 좀 가격을 싸게 해주는 치과요? 물론 이 둘 다 포함이 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치과를 갈 때 한 군데 치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치과도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2군데, 3군데, 4군데 그렇게 견적을 받아보라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그것은 가격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치과가 과잉 진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이쪽도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서 견적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치료해야 될 부분이 한다면 치료하면 되겠죠. 그게 불편하고 힘들다면 얘기하셔서 이 부분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치과 치료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치아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당장 고치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고치면 좋겠지만 불편한 거 하나만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불편함이 생기면은 그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데 다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것은 더 이상 과잉 진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경치료라는 의미 자체는 말이 신경치료지 사실은 신경을 다 긁어가지고 치아 상태 자체를 하나의 그냥 임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다 없어져 있어서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씹는데 불편함이 없게끔만 만들어놓은 치아의 상태라는 거죠. 죽어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경치료 내가 아파가지고 A라는 곳을 했는데 다른 B라는 곳도 신경치료를 권한다. 그런데 내가 불편함이 없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가장 베스트하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자기 치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하는 그 치아 보철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 금 대신에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질이 생겼습니다. 이 가격도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 색상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 강도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금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금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지르코니아라는 재질로 하게끔 되었는데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시면서 어떤 보철 재료를 할 건지를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대부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 2023년도 아이폰 15 프로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격만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아이폰 15 프로 기본 모델 자체가 150만 원입니다. 용량이 조금 올라가는 256기가짜리는 가격이 170이에요. 그 이상은 190, 200 이상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비싼 아이폰을 그냥 매년 나올 때마다 삽니다. 아이폰 15 프로를 살 때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 서서 사고 사전 예약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가면서 구매하려고 하는 걸까? 100만원, 200만원짜리는 턱턱 삽니다. 스마트폰이 냉장고보다 비싼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잘 산단 말이에요.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또는 4년. 4년 쓰면은 오래 썼다 얘기하거든요. 2년만 써도 바꿀 때 되지 않았냐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은 그렇게 잘 바꿔가면서 왜 치아에 대한 부분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치아를 4년만 씁니까? 5년만 씁니까? 길게는 10년도 쓰고 잘 쓰는 거는 평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아 치료하는 것, 보철물 50만원, 6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씌우는 것 자체를 왜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스마트폰보다 싸기는 싼 겁니다. 심지어 자기 신체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내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중요한 것이 치아입니다. 저는 치과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그렇게 턱턱 사면서 치과는 너무 비싸. 이거 그물에는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렇게도 생각하시거든요.
생각에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치과 치료를 하면서 비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5 프로가 나오는 시기와 맞물려서 치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싼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은 스마트폰보다는 내 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운데 그깟 스마트폰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론 돈이 있다면요 스마트폰도 사고 이 치료도 시원시원하게 하면 상관이 없겠죠. 어느 정도 자신의 건강에 더 투자해야 될 입장이라 한다면 도리어 이 비용을 비싸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치과 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신경치료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물론 보천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치과 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이 멕시코 국경 쪽에는 대부분 치과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땅에 치과를 차리게 되면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바로 국경 건너편 멕시코 국경에 치과 많은 이유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정말 치과 치료가 저렴한 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치과 치료를 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국에 나갈 경우가 있다면 한국에서 다 치료를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 신경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강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올바르게 하셨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바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가 됐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신경치료 받으실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사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후루 그만 드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